네, 투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공장장 TV입니다. 시장은 지속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코스피는 3100선이 이탈하는 그런 모습이고, 코스닥도 950선대로 내려앉은 모습입니다. 전체적으로 하락 압력이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대형주 일부 종목군들이 지수를 받쳐주고 있습니다만 중소형주들이 아직까지도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서 오늘 전반적으로 약세 분위기가 연출이 됐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오늘 같은 날 하락한다고 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뭐 시장이 조정을 받으니까 같이 동반적으로 하락을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걸 못 참고 종목을 탈락시키는 그런 실수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자, 그동안에 말씀드렸던 중소형주 한 대 묶어서 오늘 한번 진단해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뭐 짧게나마 간단히 좀 제가 진단해드리고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를 중심으로 카카오, 또 카카오 게임즈, 넷마블, 스튜디오 드래곤, 비슷한 성격의 개별 종목군들이고요. 하나기술까지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최근 주가가 좀 부진하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뭐 맞춤형으로 여러분들 개개인별로 구미에 맞게 방송을 해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다소 좀 두루뭉실하고 또 뭐라 그럴까요, 좀 애들러서 드리는 그런 얘기가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은 여러분들이 좀 감안하시고 이해해 주시고 방송을 좀 시청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아주 자세하게는 말씀 못 드려도 이 종목군들 얘가 정말 지금 물려있는 상황인데, 아니면 수익을 냈었는데 못 팔고 지금 다시 또 마이너스권으로 진입이 됐는데, 그래서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개별 종목군들 중심으로 한번 진단을 내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함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현대투자 유료 문자 회원 안내 한번 읽어보시고 뒤에 가서 안내를 좀 더 자세히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시장과 연관이 있어요. 시장 분위기가 참 답답하죠. 여러분들 개인들만 사는 것 같고 외국인, 특히 기관들 계속해서 물량을 좀 처분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뭐 작년도 연말에 여타 다른 나라의 주식시장보다 우리나라가 좀 더 강했다라는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면서부터는 우리나라가 조금 더 약한 그런 모습을 상대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런 분위기는요, 더 가기 위한 조정이다. 누차 강조를 해드렸어요. 요 고비, 요 시련만 잠깐 여러분들이 좀 인내하시면 괜찮아질 거니까, 좋은 종목 물려 계시는 분들, 좋은 종목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은 잘 인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 먼저 드릴게요. 자, 고객예탁금이 감소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감소라고 표현하는 것보다는 그동안 유입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좀 주춤해졌다. 그죠? 개인들은 계속 사고 있어요. 오늘도 거래소 시장 7,500억, 코스닥 시장에서 2,000억 가까이 순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예탁금 줄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동안에 공격적으로 유입됐던 그런 자금이 조금 주춤해졌다는 거죠. 뭐 이 자금이 뭐 코인 시장 쪽으로, 비트코인 시장으로 좀 넘어갔다, 이렇게 또 얘기하는 언론들도 좀 있어요. 그래서 개인들과 기관의 매수 매도 싸움에 외국인들은 좀 심판을 보고 있다, 이런 또 재미있는 그림을 그래서 표현한 것도 있습니다. 사실 외국인들은 올해 한 600억 정도 순매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만, 삼성전자를 제외하면 외국인들은 그렇게 많이 판 게 아니라 오히려 순매수한 기조가 좀 엿보이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기조적으로 많이 팔았다. 제가 볼 때는 기관들이 좀 많이 판 것 같아요. 특히 연기금 중심으로. 연기금이 왜 계속 팔까? 연기금은 여러분들 나빠서 파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비율을 조절하기 위한 거예요. 얘들 이제 연간 목표 수익률이 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보다 초과해서도 안 되고, 뭐 안 될 건 없습니다만, 그렇죠. 그럼 또 내년도 계획이 또 흐트러질 수밖에 없고, 또 해외 비중, 또 우리나라 주식 비중, 뭐 채권, 뭐 이렇게 안전자산, 또 뭐 위험자산, 이렇게 다 포트폴리오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억지로 나빠서 판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자, 어찌됐든 지금 조정이 아주 뭐 심각한 상황으로 이미 또 매스컴이 조장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성격 급하신 분들은 야, 시장 끝났다, 야, 이거 빨리 도망가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유동성 장세 이렇게 급하게 끝나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뭐 시작을 했어야지. 아직 본격 유동성 장세가 시작도 되지 않았다.
자,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좋은 종목군들에 대한 재평가는 좀 더 이어질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의 인내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제가 덧붙여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일 먼저 빅히트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빅히트 달라진 거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 최근 들어서 주가가 좀 주춤하고 3일 정도 조정을 받으니까 또 여러분들이 답답해 하시는 것 같은데요. 글쎄요. 내일 실적 발표를 합니다. 그죠? 상장 이후에 첫 번째 실적 발표인데 뭐 예상했던 대로 실적은 굉장히 좋을 걸로 예상이 돼요. 상장 이후에 주가가 상당히 좀 안 좋았다가 최근 들어서 뭐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많이 나왔었죠. YG엔터, 네이버 협업, 그죠? 메가딜, 빅딜 성사기부터 해서 뭐 유니버설 뮤직그룹, 그죠? UMG라고 하는 여기 소속되어 있는 해외 아티스트 4명이 또 플랫폼이죠. 팬 커뮤니티 플랫폼 위버스에 입점을 했다. 이런 얘기들까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차트 잠깐 볼까요? 3일 연속 조정을 받았는데요. 저는 이렇게 봐요. 사실 최근 올라오면서 21선에 한 번도 닿지 않은 그런 모습이었는데 오늘 그죠? 드디어 21선을 살짝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이에요. 기술적으로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거래량 보세요. 전혀 거래가 없는 가운데 시장 영향으로 또 그동안 바닥에서 올랐던 거에 따른 자율 조정이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심지어 나는 25만원 선에서 물렸다 하더라도 지금은 전혀 물량을 처분할 필요가 없이 저는 오히려 매수 관점이라고 보여집니다. 더 추가적으로 더 밀릴 확률도 전혀 없진 않아요. 근데 큰 의미는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좋은 내용들이 나올 것 같아요. 어떤 분도 그래요. 내일 실적 발표하면 더 떨어지는 거 아니냐. 여러분, 올해 실적도 굉장히 좋아질 걸로 보여져요. 내일 그 발표할 4분기 예상 실적이요. 매출액이 약 3,200억, 영업이익이 한 560억 정도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올해 전체 예상이 매출이 전체 1조 2천억 정도. 그러니까 2020년도 대비 50% 이상 매출액이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2,500억 규모. 그래서 2020년도 대비해서 전년 대비해서 한 75% 영업이 증가할 거라고 봐요. 그러면 이제 바닥에서 올라온 것도 있고요. 상장 직후에 한 25, 6만 원 선, 그때 이제 겨우 진입을 한 거예요. 고점 돌파의 가능성 굉장히 높은 시점이기 때문에 빅히트는 내일 실적 발표하고 빠진다, 이런 어떠한 전통적인 그런 어떤 흐름과는 좀 다를 것 같습니다. 빅히트는 계속 매수 관점으로 여러분 접근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만 학교는 뭐 얘기할 게 좀 많아서, 그렇죠? 뭐 주가가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또 단기적으로 좀 오르긴 했죠. 그래서 좀 주춤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조정만 적절하게 잘 받는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점 돌파가. 그래서 요 박스, 빨간 박스 친 실적을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 내일 또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 뭐 크게 예상치가 벗어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연기금에서 최근에 조금 팔긴 하지만 그동안에 매수한 거에 비해서는 뭐 많이 판 건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다. 추가 상승의 걸림돌은 없다. 특히나 빅히트 절대 금액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많이 샀죠. 8조 원 넘게. 그것도 연기금이 샀다라는 게 참 이채롭습니다. 이런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을. 그래서 앞으로 뭐 지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YG엔터, 네이버 국내에 내놓으려 하는 이런 기업들뿐만 아니라 뭐 UMG, 유니버셜 뮤직 그룹이랑 손을 잡았다라는 자체만으로 보더라도 이제 국내에서 초대형 엔터테인먼트 플랫폼이 탄생을 했다. 위버스죠. 그죠? 이것만 하더라도 분명히 이 국민연금이라든가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이 연기금을 자극할 수 있는 충분한 어떤 이슈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카카오예요. 카카오도 당연히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카카오의 주가 흐름 뭐 나쁘지 않아요. 기술적으로 한번 볼까요? 오늘 뭐 제복 음봉이 컸어요. 여전히 승승장구하고 있는 흐름인데요. 뭐 21선과 또 다시 이격을 줄이고 나서 또 계속 가는 거예요. 카카오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그럼 목표가가 뭐 50만원에서 뭐 55만원 이렇게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직 갈 길이 멀어요. 제가 봤을 때는 새로운 어떤 파동이 계속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카카오는 여전히 재평가될 부분이 아직도 무궁무진하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카카오는
좀 뭐라 그럴까요? 여러분들 부동산 샀다라고 생각하시고, 카카오는 좀 보유해야 되지 않나. 단기적인 어떤 흐름에 일희일비할 그런 종목은 아니다. 계속 이렇게 좀 강조를 해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카카오 김범수 의장이 사재 절반을 갖다 뚝 떼서 이렇게 기부를 한다라는 건 이거 참 의미 있다라고 보고요. 카카오에 대한 이미지. 글쎄요, 지금도 문과 쪽에서는 대학생들이 그죠? 대학생들이 가장 취업하고 싶은 인문계에서 회사가 바로 카카오다. 이 어떤 통계를 제가 본 것 같아요. 기업 이미지 굉장히 중요하죠. 카카오 전체 생태계를 따진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여러분들 뭐 카카오 뱅크뿐만이 아니라 카카오 페이지 얘네들이 계속해서 줄줄이 IPO를 준비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또 내년도에 야나두라고 하는 그죠? 종합교육 플랫폼 IPO 착수했다는 얘기까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 상장을 목표로. 야나두는 종합교육 플랫폼으로서 카카오 키즈 영어 교육 콘텐츠죠. 카카오 키즈와 합병을 하면서 야나두라고 그죠? 이름을 좀 바꿨죠. 그래서 학습 관리 서비스 마케팅 토탈 교육 플랫폼으로 거듭이 나고 있는 야나두. 우리가 또 한번 카카오뱅크 또 카카오 모빌리티 계속 남아있는 카카오 생태계에 이어서 야나두도 한번 우리가 주목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기업 가치 여전히 좀 유망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이제 올해 초에 상장 기대주 3인방 카카오뱅크가 단연 1위 그렇죠? 말씀드렸던 얘기고요. 자, 카카오 게임즈 실적 뭐 작년도에 뭐 출범 이후 최대 실적이 나왔죠. 사실 국내에 몇 안 되는 게임 개발, 유통, 또 퍼블리싱까지 몇 안 되는 국내 종합 게임 포털 회사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카카오 게임즈가 유리한 이유가 뭐예요? 바로 카카오라는 생태계를 기반으로 월간 이용자 수가 약 4,500만 명이라 그러죠. 카카오톡이. 그래서 이런 카카오 생태계를 기반해서 카카오 게임즈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카카오 게임즈 주가가 바닥이라는 점이 저는 가장 좋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그죠? 차트를 한번 좀 볼게요. 카카오 게임즈. 자, 최근 한 일주일 조정을 받았네요. 그죠? 지난 금요일날 강하게 좀 올랐다가 결국 좀 밀려서 내려왔는데, 이게 시장 영향이라고 봐야 돼요. 오늘도 3% 정도 하락을 했지만, 거래량이 전혀 없죠. 뭐, 카카오 게임즈는 돈 있다면, 열심히 사고 싶은, 그런 위치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물렸다고요? 괜찮습니다. 얼마든지 극복 가능한 흐름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넷마블도 고점 대비해서 좀 제법 떨어졌어요. 그쵸? 넷마블 한번 볼게요. 자, 넷마블 문의가 좀 많으신 것 같은데, 자, 올랐다가 다시 제자리로 내려오는 것 같은데요. 그쵸? 이 부분이 기술적으로 조금, 오늘 또 3% 하락이, 이거 지지를 안 받고 또 제자리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제 바닥에서 다시 출발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조정받을 때 거래가 전혀 없었다라는 점을 여러분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올라왔을 때 들어왔던 물량들이 전부 소진이 되는 거냐? 그런 건 아니죠. 물론 이제 최근 뭐 매수보다 매도가 강하니까 주가가 계속해서 좀 밀려 내려왔지만 이렇게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이렇게 떨어지면 부담이 되지만 오른 게 없기 때문에 넷마블은 크게 부담 없어요. 좀만 버티면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는 그런 어떤 흐름이다. 오늘 보니까 또 얘기가 나왔죠. 미국 게임사 쿵푸 팩토리를 인수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미국 넷마블 법인의 자회사로 편입이 됐죠. 쿵푸 팩토리는 자체 퍼블리싱 게임 지금 미국 법인 넷마블의 미국 법인하고 지금 합작으로 NBA 볼스타즈인가요? 이걸 지금 이제 개발 중이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쿵푸 팩토리를 인수했다. 이거는 일단 의미가 있죠. 북미 시장의 퍼블리싱 강화 차원에서 우리가 넷마블의 쿵푸 팩토리 자회사 편입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넷마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자, 스튜디오 드래곤 이 종목도 상당히 오랜만에 좀 얘기를 하는 스튜디오 드래곤도 조정이 상당히 길어지고 있죠. 굉장히 지지부진해요. 근데 변한 게 전혀 없어요. 스튜디오 드래곤 단지 주가가 못 올랐을 뿐인데요. 그죠?
자, 한번 보죠. 기술적으로. 오른 만큼의 조정. 자, 그런데 최근에 이제 바닥권은 어느 정도 잡아주는 것 같아요. 10만원 전후에서, 뭐 10만원 살짝 좀 깨지긴 했습니다. 오늘 또 2% 하락을 하면서. 근데 10만원 전후에서는 지지라인이 좀 구축이 되는 것 같아요. 최근 어떻게 보면 앞서 말씀드린 빅히트도 그랬고요. 카카오 게임즈, 넷마블, 스튜디오 드래곤까지 같은 어떠한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 조정도 비슷한 폭의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또 최근 새롭게 시작되는 드라마에 대한 흥행 기대감이 좀 나오고 있어요. 기존에 여러분들 뭐 아시는 것처럼 뭐 미스터 선샤인이 아니고 스위트홈 이런 드라마들이 대박이 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번에도 한번 또 새로운 드라마가 대박의 조짐이 보인다 이런 전망들도 좀 나온 거죠. 저는 드라마를 안 보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주변 지인들이 그러는데 뭐 얘기들 많이 합니다.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주가가 재평가될 어떠한 자리를 잡았어요. 자, 3개월 양봉 나오고 2월달에 음봉 나오는 건 당연한 조정이 어떻게 보면 왜 정고점 돌파하기 위한 흐름이다. 스튜디오 드래곤도 여러분들 좀 뭐랄까 방망이 좀 길게 잡고 보신다면 지금의 조정은 사실 보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한 번 바닥 보약 한 첩, 두 번 바닥 보약 두 첩, 그죠? 세 번째 바닥이면 보약 세 첩을 먹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더 상승이 강해진다. 왜 그러냐면 메커니즘이 그래요, 여러분들. 지금 스튜디오 드래곤 이렇게 지금 지난 고점이 1월 21일이니까 거의 한 달 동안 주가가 떨어지지 않았으면 조정을 받았고 가격 조정 내지는 기간 조정이 한 달 동안 나왔다라는 겁니다. 자, 한 달 동안 스튜디오 드래곤이 조정을 받으면서 이거 쉽게 못 버텨요. 그쵸? 여러분들. 금방 팔고 싶잖아요. 내 종목 한 달 동안 주가 안 올라봐요. 이거 어떻게 갖고 갑니까? 다른 것들은 막 날아가는데. 이 당시에 빅히트도 막 올라갔었잖아요. 그죠? 자, 어찌됐든, 지금 스튜디오 드래곤, 지금 언급을 안 한다 그래서 여러분 나빠서 언급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지금 뭐, 스튜디오 드래곤의 어떤 가치라든가 성장성, 실적 이런 부분이 훼손된 게 전혀 없는데, 단지 주가가 올라서 그동안에, 지금 현재 조정을 받아서 못 오르고 있을 뿐이에요. 언제든지 기회가 오면 다시 한번 정고점 돌파를 위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스튜디오 드래곤은 오히려 10만원 아래면 매수에 가담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전망을 하고 여러분들께 또 거기에 대한 그 분석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 제가 얘기한 게 무조건 다 맞는 건 아니잖아요. 내일 또 스튜디오 드래곤 한 단계 더 빠질 염려도 있지만 만약 그렇다고 하더라도 스튜디오 드래곤에 대한 어떠한 의견, 전망은 전혀 여러분들께 바뀌었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스튜디오 드래곤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종목이 하나 남았죠. 그동안에 조금 성격이 좀 다른 종목인데 이 종목도 스튜디오 드래곤 실적 영업이익 전망치 한번 보시고요. 하나기술인데요. 그죠? 하나기술도 문의가 많으신 것 같아요. 주가가 안 올라가고 답답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아요. 하나기술 뭐 누차 말씀을 드려요. 얘는 성격이 좀 달라요. 2차전지, 장비, 전공정, 설비, 턴키 방식으로 공급을 한다 그랬죠. 국내 유일한 업체고 여러분 전기차, 2차전지의 배터리 시장 지금 2차전지가 좀 재미가 없죠. 그렇죠? 작년도만큼 강하지도 못하고 오늘 뭐 삼성 SDI라든가 또 LG 화학이라든가 SK 이노베이션 뭐 주가 굉장히 좀 재미가 없었고요. 또 소재 업체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죠? 뭐 에코프로비엠이라든가 뭐 첨보, 포스코케미칼 뭐 다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이런 날 사실 하나기술이 좀 움직이는 날인데 오늘 동반적으로 좀 같이 못 오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하나기술 주가까지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자, 거래량이 끊겼어요. 지난 1월 이후 고점 이후로 거래량이 완벽하게 끊겨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건 뭐 자율 조정, 자율 반등 정도 의 성격이기 때문에 의미 있는 그런 어떠한 방향성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한 10만원 선 전후에서는 이제 바닥권 자리를 좀 잡아서 턴할 가능성이 있다. 아주 교과서적으로 움직인다 이런 말씀 제가 드린 것 같아요. 거래량이 크게 수반되지 않는 한 하나기술은 언제든지 반등의 모습이 연출될 가능성이 있다. 근데 최근은 한 8일 연속 음봉만 나오고 있네요. 그죠? 매수세가 많이 약한 거는 특별한 이유가 있고 하나기술의 어떤 성장성이 훼손된 게 아니고요. 시장 성격과 시장이 지금 매수세보다 매도가 좀 강해서 그래요. 전체적으로. 하나기술뿐만이 아니고 이런 중소형 개별주들이 매기가 상당히 좀 약한 특징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물려있다라고 하더라도 전혀 제가 볼 때는 버티면 이기는 그런 종목이에요. 하나기술 같은 거. 올해 얼마나 좋아하는지 한번 두고 보세요. 제가 뭐 100% 확신은 자신은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렇죠? 하나기술 얼마든지 걔 뭐 8일 떨어진 거 하루아침에 오를 수도 있는 게 바로 하나기술. 왜? 거래량이 전혀 없기 때문에. 거래량 없다라는 건 뭐예요? 매수와 매도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단지 시장 분위기상 받쳐주는 어떤 매수가 약하다 보니까 스물스물 밀려 내려오는 거죠. 시장 상황이 변해서 매수가 아주 강하게만 한번 턴을 한다라고 한다면 금방 강하게 매기가 확산이 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 바로 하나기술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회사만 믿고 가고 2차전지의 성장성만 믿고 가셔도 하나기술 걱정 없고 후회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 오늘 마칠게요. 여러분들 문자형 가입 안내 한번 읽어보시고요. 필요하신 분들 저희들 정보 내용 지금 같은 장에서 굉장히 지루하고 답답하니까 회원가입 좀 난 나중에 좋아지면 할래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좋아질 때 한다라는 분은 상투에 산다라는 얘기에 또 오르면서 산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좋은 종목 또 포트폴리오를 잘 정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지금 조정이. 그래서 혼자서 어려우신 분들은 한번 참여를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연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자, 신한 계좌로 입금해 주시고요. 전화번호로 입금하신 분 성함, 또 간단한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프로필 정도만 적어 보내주시면 제가 직접 전화를 드려서 또 해답을 드리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구독하기, 좋아요 함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